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미선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 및 발전 방향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농업경영 안정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일본, 캐나다 이 각 세국이 그간 어떻게 농업경영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고 현재에는 어떤 정책을 중심으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농업 경영안정 프로그램 현황과 각 주요 정책을 살펴본 후 주요 정책의 성과, 과제를 토대로 우리나라 농업 경영안정 프로그램이 발전해야 할 방향 간략하게 제시하고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경영안정의 필요성과 의의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농가소득과 농가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구성 요소, 농업소득, 농해소득, 이전소득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가소득은 그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증가 추세를 견인하고 있는 소득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소득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그에 반해서 농업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농의 비중이 높고 고령화된 농업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데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농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농가에게 농업소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농업소득이 최근 몇 년 동안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농업소득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 그러니까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농가가 그만큼 농사를 짓는데 리스크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농사 짓는데 리스크가 많으면 내가 농업소득보다는 다른 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럼 당연한 수순으로 농업투자 감소하고 농산물 감소해서 결국에는 식량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은 사실 개별 농가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건에 기인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 농가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농업소득의 안정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부분입니다. 먼저 미국을 살펴보면 미국은 1933년 농업조정법을 제정하고 1938년 농업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1973년 재해보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의 큰 세 틀, 품목별 농가지원 정책, 작물보험, 그리고 재난지원이라는 이 세 가지 큰 틀에서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 이후로는 작물보험을 통해서 농업경영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재해보상 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1950년에는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66년에는 채소생산출하안정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전적인 수급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7년 이전에는 품목
품목별 가격 지지 정책이 주된 정책의 방향이었다면 2007년 이후에는 농업 경영 단위, 그러니까 농가 단위로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생산량 손실뿐만 아니라 가격 위험으로 인한 변동까지 완충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 농업경영수입보험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1991년 이전에는 품목별 가격지지 정책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1991년 순소득 안정 개정과 농작물 보험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농가 단위의 소득 지지 정책과 농작물 보험 두 축으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각각 흩어져 있던 농업 경영 안전 정책을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BRM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 안에 농업 마진과 소득의 손실을 보전하는 농업 정책 프로그램 한 파트, 생산물 보험 한 파트, 농작물 생산에 대한 보험 한 파트,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세 파트로 역시 농업 안정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가 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일본, 캐나다 모두 수량보전보험에 대한 보험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수입보장보험은 미국과 일본만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입보장보험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농가 단위로 수입보장보험을 제공은 하긴 하지만 그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대신에 품목별 수입보장보험을 제공하고 있고 농가에서도 품목별 수입보장보험에 대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일본은 농가 단위로 수입보장보험을 농가 단위의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했는데 이게 모든 농가는 아니고 일본 국세청의 복식부기 형태로 농업소득을 보고한 청색 신고자에 한해서만 수입보장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조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보험 방식과 적립 방식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먼저 보험을 가입하면 수입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기준 수입의 최대 80%까지 보험을 통해서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가 좀 더 보장의 수준을 높이고 싶은데 그러한 농가에 한해서는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적립 방식 가입해서 기준 수입의 10%까지 더 손실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 손실뿐만 아니라 경영비 변동으로 인한 위험까지 커버하기 위해서 마진 보장보험까지 제한된 지역, 제한된 품목이긴 하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 이외의 정책입니다. 보험 이외에 수입이나 소득, 마진에 대해서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을 미국, 일본, 캐나다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씩 차별점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보니까 수출 작물 위주로 대상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일본은 그에 반해서 쌀과 밭작물 위주로 수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보통 미국과 일본이 수입이나 마진에 대해서 그 변동성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보험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캐나다의 경우에는 마진 감소나 소득 감소를 모두 정책을 통해서 농가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 일본, 캐나다 모두 각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에 맞추어서 그 상이하게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다양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스스로가 그 정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돼 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손실 규모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중대 손실에 대한 보전을 주로 했다면 현재는 소규모 손실까지 보장 수준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에게 보다 더 많은 보장 수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캐나다까지 발견되는 하나의 원칙은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지연은 제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그 다양한 수단 중에서도 보험 방식의 농업경영안전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험 방식은 하나의 보험 상품이라고 해도 보장 수준을 여러 가지로 제공하기 때문에 농가의 자율성을 좀 더 최대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경영안정 수단입니다. 과거에는 보험 방식이 보통 생산년 손실을 보전하는 그 형태의 보험만 제공했다면 최근으로 올수록 가격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입보장보험 그리고 경영비의 변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마진보장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농업 경영안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경영 안정 정책으로는 정책보험, 직불제도, 재해지원, 수급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 개별 정책들은 각각의 정책 대상과 목표를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음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은 대표적인 정책보험인데 생산량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2001년 도입된 보험입니다. 2001년 배와 사과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이 되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2023년까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총 현재는 70종까지 재해보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가입 농가 수 약 51만 명, 대상 면적 중에 대상 면적분의 가입 면적을 나타내는 가입률이 약 50%를 기록함으로써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실량, 생산량 손실에 대한 보전을 통해서 확실히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여전히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목을 확대할 필요와 함께 현재의 가입률보다는 조금 더 상승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 재해보험이 생산량 손실에 의한 생산량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이라고 하면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가격 위험까지 추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험으로 어떤 의미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보다는 보다 더 강력한 경영안정 정책이자 수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으로 7개 작물에 한해서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농업수입보장보험 또 하나의 이슈는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되고 확대될 때 기본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수입자료 확보 방안까지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지점입니다. 기본형 직불은 농업소득 혹은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 자체는 아니고 농가소득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성과는 있습니다만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소득 변동성이 큰 현 시점에서는 소득 변동성까지 완충하기 위해서는, 대비하기 위해서는 타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농업재해 대책도 상시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긴 하지만 농작물 피해 손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실까지 보전받고자 하는 농가는 보험 등의 다른 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수급관리 대책은 주요 노지 채소나 쌀 등이 미리 생산 시장에 공급되기 전에 공급량을 미리 조절하는 정책으로 주요 노지 채소와 쌀의 수급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장 가격 형성 과정에서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미 사실 농업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있고 그 개별의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기존 정책들이 있다는 지점 하나,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예측 불가능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 어떠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상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서 보다 촘촘한 농가 경영 안정망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있는 정책 간 연계성을 좀 더 강화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 작업을 통해서 농업 경영 안정 프로그램의 전체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세부적으로는 첫 번째, 다양한 경영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 위험 요인이라는 것은 농업소득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생산량 변동,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입 변동, 경영비 변동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가지고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로 이어지는 발표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영비 변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농가의 생산비 정보 혹은 판매 수입에 대한 정보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전제하에 장기적으로는 마진 보장 보험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손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현재 추세는 기존에 있던 보장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보장 수준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농가에게 보다 더 촘촘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추세인 만큼 저희도 농가에게 보다 더 튼튼한 경영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손실 혹은 소규모 손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목표를 고려한 직불제도가 운영이 돼야 합니다. 기본형 직불은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농가소득을 지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농가소득 경영안정제도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러한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무한정 직불제도를 증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정한 합의 하에 재정 여건 그리고 정책 목표를 고려한 균형적인 검토를 통해서 직불제도의 운영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이러한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농가에게 지금보다 더 촘촘하고 두터운 농가 경영 안정망을 제공하고 그를 통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